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을 겪으셨죠? 그렇지만 몸과 마음은 잘 지켜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는 순간 자신의 감정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해방된 기쁨으로 환호성을 질려야 할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 줄 몰라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수용소 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이인증이 발생된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고 의미치료 창시자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도 달라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따라 흔들리는 순간 먼저 내 감정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상심리학자이며 심리상담가인 라라이 필딩 박사의 홀로서기 심리학이란 책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너무 크게 화를 낸 후 자신에게 당황한 적은 없었나요? 식당에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하던 점원이 나한테만 무뚝뚝하게 대해서 옆집 강아지가 너무 시끄럽게 짖어서 비 오는 날 지나가던 차에 빗물이 튀어 옷이 젖어서 뒤돌아보면 사소하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당시에는 불같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나쁜 말을 쏟아내고 이내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 앞에 이토록 취약할까요? 분노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 불안이지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입니다. 때론 슬픔이 분노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노, 불안, 슬픔 등은 흔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울지 마라, 화내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은 최대한 억누른 습관을 들이게 되었고 느껴도 안 느낀 척, 괜찮은 척 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사라진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억눌린 감정은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증폭되어 버리다가 어느 순간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소한 일에 욱 하고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설명해 보자면 자동차는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지프차는 험한 비포장 도로를 쉽게 달리고 둔덕도 거뜬히 넘어갑니다. 대신 가속 능력은 떨어지지요. 반대로 스포츠카는 빠르고 날렵하지만 비포장 도로에서는 가속 능력이 거의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도 자동차와 비슷하게 각기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이 예민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지만 쉽게 지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위기에 강해서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 지향성이 강해서 불도저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취약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고 헤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느라 크고 중요한 일을 성취해낼 기력이 부족하지요. 자기의 장점이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사건은 우리의 통제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 인류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분노, 두려움, 불안, 공포 같은 감정이 없었다면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즐거움, 기쁨, 유쾌함 같은 감정도 인간으로 하여금 관계를 맺고 무리를 형성하고 자손을 번성하게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리를 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퇴화해 삶을 향한 의욕도 함께 상실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은 에너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모두 같은 통로를 따라 흐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막아보겠다고 억누르면 감정이 흐르는 통로 자체를 막아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쇠퇴하고 종국에는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생존을 위한 동물적인 욕구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인 존재로서 깊은 갈망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억누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삶에서 구체적으로 감정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서 달아나게 하고, 분노는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게 하지요. 죄책감은 속죄하게 하고, 슬픔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를 치유하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감정을 차단하면 우리는 당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아예 행동하려는 동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의욕 없는 무기력한 삶이 되는 것이죠. 둘째, 감정은 타인과 소통하게 합니다. 친구가 눈물이 고인 촉촉한 눈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면 친구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어서 친구를 위로해주고 친구의 아픔을 공감해주게 됩니다. 감정 표현은 언어라는 장벽 너머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은 깊은 욕구를 반영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러나 감정을 차단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깊은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과 마주하고 잘 다룰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격하게 튀어나오는 감정도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그라듭니다. 반대로 자꾸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할수록 감정은 날개를 단 듯 더욱 활개를 칩니다.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줄이 끌고 오는 것이죠. 감정을 담백하게 내가 화가 났구나 라며 담백하게 대응해 본다면 소용돌이치던 감정도 차차 잦아들면서 알아서 멈춥니다. 감정이 판단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매우 자동적이어서 그 고리를 끊기란 쉽지 않습니다. 끊기는커녕 약화시키는 것조차 힘들지요.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반응을 느끼는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관찰하는 나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도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는 삶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균형 잡힌 인생을 잘 살아내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